그러면 Node.js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지금 가이드 있는 것처럼 프롬으로 들어가서요. Node.js라고 검색을 하겠습니다. Node.js 설치 검색을 해주세요. 보면은 여기 두 번째 페이지에 있네요. Node.js org 사이트 여기로 들어가 볼까요? 그리고 지금 설치 버전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게 버전이 되게 금방금방 막 바뀌면서 사실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 게 전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쓰던 그런 코드들이 막 안 먹고 막 이런 또 일들이 있어서 너무 최신 버전보다는 좀 안정화된 버전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Node.js를 일단 설치하는 방법만 보고 그러면 지금 제 거는 20이 설치가 돼 있긴 하거든요. 18을 한번 좀 더 받아보려고요. 18 한번 받아서 윈도우로 해가지고 일단 이거를 좀 카피를 했고 설치가 이제 돼 있으면 설치 뭐 돼 있는지부터 좀 확인해 봅시다. CMD로 들어가서 노드 대시 버전 노드 대시 v 노드 한 칸 띄고 대시 v라고 해서 버전이 뭐가 설치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버전이 설치가 돼 있죠? 13이요? 아, 설치 안 돼 있는 데도 있고요. 그러면은 일단 그럼 이거 카피를 해서 다 같이 18 버전 일단 좀 써보자. 컨트롤 V 해가지고 네, 요거 카피한 거를 컨트롤 V 해서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고 모든 원본 사용 약관에 동의하십니까? 라고 나오고 있는데 yes. Y를 계속 눌러서 그리고 여기 지금 다운로드 중이 뜨고 있고 설치 성공이 지금 떴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제 다시 한번 노드 한 칸 띄고 대시 버전 V 했을 때 지금 저는 이제 최신 버전 이미 20 버전으로 돼 있고 여러분 설치가 안 돼 있던 사람들은 버전이 뜨나요? 네, 요거 클립보드 카피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컨트롤 V 붙여넣기 하고 그 다음에 엔터 눌러서 그대로 설치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 Node.js 다운로드라고 검색할게요. 다운로드. 여기 지금 노드 여기 메인으로 갈게요. 차라리 메인. 메인으로 가면 여기 다운로드 Node.js 이거 있죠? 요게 지금 20 버전이거든요. 20 버전. 요거를 일단은 다운을 받을게요. 우선 같은 걸로 통일을 하고 뭐 만약에 버전이 너무 높아서 호환이 안 되는 코드가 있다면은 그때 다운그레이드를 해도 되니까 일단 요걸로 받아주세요. 그래서 그 파일이 받아졌으면 그걸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시작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넥스트를 눌러가지고 넥스트 계속 누르면 되고 저는 지금 이미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저는 복구 버전으로 갈게요. 그리고 이게 설치하는데 좀 시간이 꽤 걸려요. 피니시를 하고 저는 아마 이제 리페어하니까 금방 됐을 텐데 여러분은 아마 한참 걸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PDF 파일에 있는 것처럼 넥스트 누르고 동의하는 거는 아예 액셉트 하고 넥스트 그 다음에 여기 경로 잡고 있는 거 그대로 그냥 프로그램 파일즈 경로 잡고 있는 것도 그대로 설정 냅두고 넥스트 그 다음에 Node.js 런타임 뭐 이런 것도 기본 설정으로 그냥 그대로 다 넥스트 하면 되고 여기 오토메이티컬리 인스톨해서 뭐 필요한 툴들을 자동으로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옵션도 체크를 하면 자동으로 설치해 주니까 체크하고 넥스트 눌러서 인스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막 파워쉘이 뜨면서 이게 한참 이제 막 설치를 할 거고 피니시를 눌러서 다시 CMD 창에서 노드 대시 V를 눌러가지고 설치된 버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저도 지금 노드 버전이 이제 20.15.1 버전으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그렇게 설치가 됐다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리액트를 할 때 막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이 이제 쭉 수동으로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하나하나 막 라이브러리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보다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이라고 하는 그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하면은 리액트 프로젝트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면서 거기에 이제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이 쭉 들어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려면은 일단 우리가 npm이라고 하는 노드 패키지 매니저라고 하는 패키지 관리 도구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npm을 사용하려면은 Node.js를 설치를 해야 돼서 일단 이 Node.js부터 설치를 했고 그리고
패키지 관리자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개발을 하면 그냥 맨 바닥에 헤딩을 하면은 사실 뭐 나는 완전히 그냥 진짜 라이브러리 하나도 안 쓰고 맨바닥에서부터 내가 다 만들었어 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로직의 아주 기본적인 로직을 짤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장점이기도 하지만 또 이제 그것만 할 수 있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좋은 도구들이 다 있는데 이미 다 바퀴가 다 이제 발명이 되어 있는데 내가 바퀴를 내가 발명을 한다고 새로 발명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아니 이미 발명이 돼 있는 거를 써서 더 좋은 전기 자동차를 만들든 해야지 왜 바퀴를 재발명하느냐 라고 이제 오히려 놀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부터 굳이 개발을 하는 것보다 사용 가능한 라이브러리들은 이제 갖다가 쓰고 개발이 안 돼 있는 것들 우리가 진짜 필요한데 개발이 안 돼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이제 에너지를 쏟는 집중하는 것이 이제 좋은 또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패키지를 설치를 할 때 이제 개발자가 PC에 자유롭게 설치를 하면은 버전이 다 달라가지고 환경이 다 다르니까 동일한 프로젝트를 여러 사람이 수행을 할 때는 버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패키지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설치하고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거를 전담하는 패키지 관리자를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고 npm이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대표적인 패키지 관리자가 되겠고요. 뭐 PHP 같은 경우에는 뭐 컴포저라는 게 있고 루비 같은 경우에는 잼이라는 게 있고 자 우리는 이제 npm을 사용을 할 거예요. 자 npm이 대문자 npm이 있고요. 소문자 npm이 있어요. 대문자 npm이라고 하면은 패키지의 저장소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개 장소로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그 패키지 저장소를 우리는 대문자로 npm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소문자로 npm은요 패키지 관리로서의 npm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일단 이 소문자 npm을 이용을 해가지고 인스톨해서 이제 내가 뭔가 설치하고 싶은 패키지를 이렇게 넣게 되면은 알아서 패키지들이 막 설치가 됩니다. 이게 설치가 된 파일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패키지 제이슨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을 거예요. 제이슨이라고 하는 파일은 자바 오브젝트 노테이션으로 돼 있는 그러니까 객체 속성과 속성명으로 되어 있는 그런 파일의 확장자가 제이슨이잖아요. 이 패키지 제이슨은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뭐를 설치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문서예요. 그래서 저 패키지 제이슨을 갖고 있으면은 내가 프로젝트를 내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다가 집에 가서 만약에 또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저 파일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시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쭉 설치를 할 수가 있고 협업할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라이브러리들을 다른 사람도 또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될 때 저 패키지 제이슨에 있는 그 라이브러리들을 쭉 설치하는 그런 용도로 해서 문서를 설계하는 그런 필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은 실제로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은 노드 묘듈주라고 하는 폴더가 생성이 되면서 여기에 라이브러리들이 쭉 다 설치가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버전 관리를 할 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뭔가 작업을 만약에 한 10분의 1을 하고 또 뭐 이렇게 백업을 한다. 클라우드에 백업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우리가 버전 관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GitHub를 많이 쓰게 되는데 어느 정도 10분의 2 정도 또 작업하고 또 버전 관리를 하려고 GitHub에 올리고 한다라고 했을 때 저 노드 모듈즈라는 폴더 안에는 상당히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굳이 업로드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저거는 그냥 패키지 제이슨이라는 파일만 있으면 내가 그 버전 관리한 거를 다시 집에서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려고 했을 때 그냥 여기에 있는 이 문서에 있는 라이브러리만 다시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실제로 다운받은 이 라이브러리를 뭐 이렇게 버전 관리 업로드를 할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이제 패키지 제이슨이라는 파일 말고 우리가 패키지를 만들면은 패키지 락이라고 하는 제이슨 파일 혹은 또 yan.락이라고 하는 이런 파일들이 자동으로 또 생성이 될 거예요. 얘네들이 또 하는 역할은 또 그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를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여러 개의 라이브러리가 서로 버전이 안 맞거나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버전을 맞춰서 해결해주는 또 이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 락이라고 하는 파일은 건들면 안 되고 얘네들이 자동으로 막
그 버전 관리해주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패키지 락이라고 해서 걸려 있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그래서 이제 npm install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실행을 하면은 로컬 파일인 이제 패키지 제이슨이 생성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노드 모듈즈라고 하는 폴더가 자동으로 만들어질 거고, 실제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는 이제 그 노드 모듈즈라는 폴더 안에 있는 패키지를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기존의 웹페이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우리가 요청을 해서 뭔가를 페이지를 주세요 그러면은 그 페이지 자체를 그냥 통으로 보내주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면은 이제 스파 시스템은 페이지를 보여주세요라고 한다면은 페이지를 통으로 주는 게 아니고 그 HTML 안에 있는 데이터만 전송을 해서 데이터를 보내줘요.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바뀌어야 되는 부분만 바꿔서 우리가 결과를 얻게 되는 그런 형태의 차이점이 있어요. 스파하고 기존 웹페이지의 차이점이 그 부분이 굉장히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스파 페이지에서는 HTML 파일이 딱 하나입니다. index.html 파일이 하나고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돔을 바꿔가지고 화면 이동을 구현하는 것이 기본이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금 내가 이제 네이버를 캡처를 좀 떠봤는데 리액트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방식 중에서 우리가 컴포넌트라고 하는 이제 용어를 씁니다. 컴포넌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는 구성 요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리액터에서는 그 파일을 내가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뭔가 구현해야 되는 부분들을 막 만들면은 각각의 함수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제 컴포넌트라고 보통 불러요. 만약에 예를 들면 네이버 페이지에서 이런 형태로 구현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보면은 여기에 사진만 좀 다르고 제목만 좀 다르고 날짜 뭐 이런 시간만 좀 다르지 어느 정도 비슷한 레이아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사진만 다르고 여기 타이틀의 내용만 다르지 다 비슷한 레이아웃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걸 일일이 하나씩 굳이 따로 만들 필요가 없이 이런 형태의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미지의 종류만 바꾸고 텍스트의 내용만 바꾸면은 같은 컴포넌트를 활용을 해가지고 레이아웃을 짜게 되는 형태. 그런 형태로 해서 스타 페이지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컴포넌트를 기반으로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개발 기간도 단축시키고 유지 보수도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리액트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공부를 할 것은 일단 리액트를 안 썼을 때의 자바스크립트 온리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만 만든 아주 간단한 투두 리스트를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리액트를 공부를 한 다음에 리액트를 활용한 또 투두 리스트를 만들어 볼 거고 두 가지가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그거부터 우리가 좀 확인을 좀 해볼 거고 이렇게 컴포넌트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을 해가지고 함수를 만든 다음에 그 함수를 가져와서 이런 컴포넌트 이런 컴포넌트 그다음에 이런 컴포넌트 이제 뭐 이렇게 이런 이제 어떤 이런 컴포넌트 마찬가지로 이렇게 몇 개를 만들어서 그거를 반복적으로 내용만 주요한 내용만 바꾸고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해볼 거예요. 마치 이제 이런 거죠. 컴포넌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붕어빵 이번에도 또 붕어빵이 나옵니다. 붕어빵을 내가 하나 만든다라고 했을 때 붕어빵을 구워내기 위해서 이 동일한 형태의 붕어빵을 구워내기 위해서 붕어빵 틀이 있으면 그 틀에다가 내가 이제 재료를 넣어서 여러 개의 그 붕어빵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컴포넌트의 역할도 마치 이런 붕어빵 틀 같은 역할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재료를 넣어가지고 다양한 재료들을 넣어가지고 다양한 엘리먼트들을 동일한 어떤 형태의 엘리먼트 내용만 조금 다른 그런 엘리먼트 요소들을 찍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컴포넌트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을 기억을 하면 되겠고 기존에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돔을 조작하는 거를 간단하게 먼저 연습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간단한 메모 애플리케이션 이것도 기본 방식으로 일단은 좀 만들어 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리액트를 이용해서 개발을 시작하면서 리액트를 쭉 활용을 하는 방법을 공부를 한 다음에 리액트를 활용을 했을 때 또 이 똑같은 간단 메모 애플리케이션을 또 추후에 또 만들어 볼 생각이고요. 자, 일단은 그러면 지금은 폴더를 좀 정리를 할게요. 제가 이거 지워버리고 저는 03 리액트라고 하는 폴더만 딱 이제 열었어요. 다른 거 있으면 좀 헷갈릴 것 같아서 그것만 열었고요. 요 03 리액트라고 하는 거에서 첫 번째
폴더를 하나 만들 거예요. 폴더를 여러분도 만들어 주세요. 폴더를 만들고 일단 1 언더바 JS로 돔 조작하기. 01이라고 할게요. 01. JS로 돔 조작하기 라는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바닐라 스크립트. 네, 요거를 이제 이용해서 작업하는 방식. 네, 그 방식 잠깐 연습해보죠. 자, HTML 파일을 여기다 하나 만들게요. 인덱스라는 HTML. 네, 그리고 일단은 느낌부터 탭해가지고 기본 구조를 좀 뽑아내고 바디 안에다가 H1 태그 아이디를 타이틀이라고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hello JS라고 할게요. 그리고 형태 관계로 컨테이너를 하나 만들 거예요. 컨테이너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거를 컨테이너 1, 2, 3으로 만들고요. 그거를 3개를 만들게요. 3개. 3개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p 태그를 넣을 겁니다. p 태그 안에는 텍스트로 영역 1, 2, 3입니다. 라고 할게요. 그렇게 해서 뽑아내겠습니다. 그리고 HTML 파일이니까 옆에다가 쇼 프리뷰로 좀 옆에다 띄울게요. 그리고 여기에 파일이라든지 뭐 이런 구조 같은 것들을 자바스크립트로 추가를 하기 위해서 링크를 하나 좀 걸어주고요. 뒤쪽에다가 스크립트 태그를 넣어서 src 폴더를 하나 만들 거고 그 안에다가 index.js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실제로 익스플로러로 가서 여기다가 폴더 하나를 src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파일을 index라는 JS 파일을 만들어 주세요. 자바스크립트로 돔 조작하는 거를 좀 먼저 해보려고 해요. 자, 일단 콘솔 창에 그 화면이 뜨는 거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텍스트가 뜨는 걸 좀 확인하고 싶어서 콘솔 로그를 좀 해볼 건데, 콘솔 로그를 여러분 쉽게 뽑아내는 방법이 CL이라고 입력하고 탭하면은 콘솔 로그가 혹시 찍히나요? 그렇게 해서 뽑아낼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일단 테스트라고 하고 우리가 이거 스크립트잖아요. 스크립트니까 콘솔 창을 확인하기 위해서 런 코드 설치했던 거, 그거 단축키 컨트롤 알트 N을 누르거나 아니면 재생 버튼 누르거나. 그렇게 해서 아웃풋, 코드 여기서 지금 테스트 뜨는지 한번 확인해주고 여기 이제 콘솔 창을 좀 보면서 또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hello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const를 쓸게요. 그리고 도큐멘트에서 get element by id를 이용해서 title이라는 id를 내가 얻어와서 hello가 가지고 있는 저 요소 title이라는 거의 스타일을 내가 바꾸겠다. 그래서 컬러를 레드로 바꾸겠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 hello.js 가지고 있는 게 아이디가 타이틀이니까 그 타이틀을 얻어와서 hello의 스타일을 지금 컬러 레드로 지금 바꿔줬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도큐멘트 이번에는 get elements by class name 이라고 하는 그 메소드를 이용해서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도큐멘트.점 쿼리 셀렉터 써볼게요. 쿼리 셀렉터. 쿼리 셀렉터 우리가 많이 썼던 거잖아요. 그냥 여기서 선택할 때 그냥 id면은 샵을 쓰고 클래스면은 점을 쓰고 그렇게 얻어와가지고 이번에는 변수명을 타이틀이라고 해볼게요. 타이틀이라고 이름을 지은 다음에 타이틀의 스타일을 또 바꿔볼 거예요. 보더를 1픽셀 솔리드 블루. 그러면 나는 아까는 컬러를 바꿨고 그다음에 지금은 보더를 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줬던 스타일은 덮어쓰기가 돼요. 그러면서 없어지고 얘가 지금 적용이 됩니다. 스타일이 덮어쓰기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컨테이너 1, 2, 3에서 1번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컨테이너 1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도큐멘트 이번에는 get elements by class name을 사용할게요. 클래스 네임은 여기다 점을 붙이면 안 되고 클래스의 이름만 컨테이너 1이라고 해서 선택을 해주고요. 그러면 우리가 클래스의 이름이 컨테이너 1인 요소가 컨테이너 1인데 근데 이 컨테이너를 선택해서 1을 선택해서 내가 스타일을 바꾸고 싶어가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보더 땡땡 3픽셀 도티드 퍼플을 주겠다라고 한다면은 이상하게 안 먹고 있어요.
자, 여기는 보면은 도큐멘트 get element가 아니고 츠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컨테이너 1이라는 클래스는 하나밖에 안 갖고 있지만 얘는 배열로 가져온 애예요. 이거는 하나밖에 없지만 제가 지금 가져왔을 때는 배열로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접근해서 스타일을 주려면은 이거에 0번째로 접근을 해서 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스타일이 먹습니다. 지금 다양한 셀렉터를 한번 활용을 해보고 있고요. 이번에는 또 도큐멘트 쿼리 셀렉터를 써볼게요. 쿼리 셀렉터를 이용해서 쓴다고 하면은 뭐 클래스명이니까 점 컨테이너 2라고 선택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선택한 애를 이번에는 또 카스트로 해가지고 컨테이너 2라고 이름을 붙여줄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느냐? 쟤는 우리가 선택할 때 여기서 쿼리 셀렉터 단수니까 배열로 가져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컨테이너 2의 스타일을 내가 주고 싶은 스타일을 또 주면 됩니다. 이번에 5픽셀, 대시드, 핑크 뭐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아까처럼 이렇게 안 덮어 쓰고 나는 여기다가 다른 스타일도 좀 더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CSS 기술하는 것처럼 세미콜론 하고 내가 패딩도 주겠다. 뭐 5픽셀. 그다음에 세미콜론 하고 난 배경색도 주고 싶다. 백그라운드 컬러 이런 식으로 계속 쭉 나열해서 파일을 주면 되고요. 여기에 없는 요소를 내가 이제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생성을 하고 싶다. 그래서 도물 생성을 만약에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create 엘리먼트를 쓰면 됩니다. 말 그대로 create 생성하겠다. 엘리먼트 요소를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버튼 태그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버튼 태그를 내가 추가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고 아니면 나는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이제 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append child 뒤에다가 추가하는 거죠. 아니면 앞쪽에 추가하고 싶을 때는 프리펜드 이런 메소드를 이용해서 돔을 생성하고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create 엘리먼트 써볼게요. 그래서 도큐멘트에 create 엘리먼트를 이용해서 버튼 태그를 내가 하나 추가하겠다 라고 하고 이 버튼 태그의 이름을 const로 버튼 엘리먼트 1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조 버튼 엘리먼트라고 하는 요소에 텍스트 컨텐트 속성을 이용을 해서 버튼 안에다가 첫 번째 버튼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버튼을 그러면 어디다가 추가를 해야 되느냐? 컨테이너 2에다가 append child로 한번 추가해 볼게요. 그래서 버튼 엘리먼트 2를 넣겠다. 그러면 여기 이제 버튼이 이 뒤쪽 안쪽에 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컨테이너 3을 또 선택을 해볼게요. 아까 이렇게 쿼리 셀렉터를 선택하는 그 방법이 훨씬 좀 더 쉽잖아요. 왜냐면은 걔네 엘리먼트 바이 클래스 네임 하면은 또 이렇게 배열로 접근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이 방법으로 동일하게 컨테이너 3을 또 만들게요. 그렇게 컨테이너 3을 만들고 나서 마찬가지로 컨테이너 3도 내가 스타일을 주고 싶어서 스타일 속성으로 보더, 픽셀, 노티드, 퍼플 주고 그 다음에 패딩도 얘도 주고 얘도 백그라운드 컬러도 주고 그 다음에 마진도 좀 줘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버튼을 이번에 또 컨테이너 3에다가 넣고 싶어가지고 요 두 번째 버튼 이번에는 엘리먼트 2라고 이름을 좀 붙여서 텍스트는 두 번째 버튼이라고 쓰고 컨테이너 3에다가 이번에는 프리펜드로 한번 앞쪽에다가 한번 이번에는 넣어볼게요. 여기도 그러면은 같은 툴을 만들어서 두 번째 버튼을 앞쪽에다가 자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뭔가 생성하는 거 그 다음에 추가하는 거 이런 코드를 한번 넣어봤는데 만약에 내가 이제 돔을 삭제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remove child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remove라고 하는 메소드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const body element라고 이름을 좀 지어서 도큐멘트가 가지고 있는 쿼리 셀렉터로 body를 선택을 해서 내가 저 body element에다가 remove child 여기다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소 중에서 요거 제일 처음에 선언했던 이 헬로
네, 헬로를 내가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헬로를 넣으면은 저기 이제 앞에 있던 헬로가 없어졌어요. 바디가 가지고 있는 요소 중에서 나는 리무브 차일드 그 안에 있는 자식인 헬로우를 없애겠다라고 해서 그 해당하는 요소만 삭제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 그냥 다 삭제해버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바디 엘리먼트 자체를 그냥 리무브 메소드를 호출해버리면은 그냥 전체 삭제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자바스크립트로 돔을 조작하는 아주 간단한 예제를 해봤는데요. 리무브는 좀 주석 처리할게요. 그러면은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그 아까 심플 간단한 메모 관련된 기능을 만들겠다라고 했잖아요. 그 메모 관련된 기능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이렇게 인풋 태그를 만들고 추가라는 버튼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뭔가를 입력하고 추가하면은 내가 쓴 그 목록이 이제 이렇게 메모 목록으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삭제 버튼을 누르면은 그 내용을 삭제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간단한 심플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폴더를 02번에 심플 메모 EX라고 하겠습니다. 심플 메모 EX라고 하고 여기 안에다가 마찬가지로 인덱스 HTML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얘도 src 폴더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인덱스 JS를 src 안에다가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src 폴더 안에다가 이번엔 스타일을 좀 외부 스타일로 빼기 위해서 style.css 파일도 하나 만들게요. 자, 보면은 이렇게 파일의 확장자에 따라서 여기 앞에 아이콘이 이렇게 좀 바뀝니다. 자, 지금은 일단은 이제 구조를 좀 먼저 간단하게 만들겠습니다. 자, 얘도 일단 기본 HTML부터 시작을 해서 기본 구조를 먼저 뽑아내고 타이틀에다가 간단 메모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할게요. 자, H1 태그를 사용해서 아이디는 타이틀 그리고 간단 메모 어플리케이션 이라고 할 거고요. 그거부터 일단 뽑아낼게요. 그리고 H1 태그하고 형태 관계로 인풋 태그를 만들어서 그거의 아이디도 하나 만들겠습니다. add text라고 만들게요. 그 다음에 인풋 태그 옆에다가 버튼을 하나 만들어서요. 추가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텍스트를 넣고 추가 버튼의 아이디도 하나 넣어볼게요. add 버튼이라고 넣을게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하나 만들어서 컨테이너 안에 p 태그를 하나 넣고 그 다음에 ul 태그의 아이디를 메모 리스트라고 하나 만들게요. 안에 li는 안 넣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p 태그 안에다가는 메모 목록 그래서 지금 인풋 태그, 그 다음에 버튼 태그, 그 다음에 여기 컨테이너 안에 p 태그 메모 목록이라고 만들었고 ul 태그 안쪽은 이제 나중에 li를 추가하는 형태를 JS에서 만들어 볼 거고 여기 스크립트를 이번에도 연결을 해서 src 속성으로 src 폴더에 있는 인덱스 JS를 연결하겠다. CSS도 외부 스타일로 뺐잖아요. 그래서 여기 앞쪽에다가 CSS 링크도 하나 좀 넣어볼까요? 타이틀 밑에다가 링크 태그 href 속성으로 src 안에다가 파일.css 링크를 일단 걸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CSS로 먼저 갈게요. 저 컨테이너를 선택해 가지고요. 컨테이너가 지금 여기 밑에 구조를 좀 여기 메모 목록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 이 부분 컨테이너 부분에다가 보더를 좀 처리를 할 거예요. 보더 처리. 보더를 그레이로 하나 줬고요. 그 다음에 버튼하고 인풋 태그가 지금 있는데 요거 버튼 태그하고요. 인풋 태그하고 마진 레프트를 좀 줄게요. 10픽셀 정도만 줄게요. 그리고 컨테이너도 마찬가지로 마진 레프트 똑같이 줄게요. 마진을 탑도 좀 줘야겠네. 마진 탑도 주겠습니다. 얘한테 줄게요. 스타일은 일단 이 정도로만 잡고 그 다음에 이제 JS로 넘어갈 겁니다.